반갑습니다. 늘 마이크 들고 없으니까 매우 볼펜이라도 들고 해야 되나.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한 3시간쯤 걸리는 전라북도 진안 부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주 진안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무주 옆에 진안, 또 장수 옆에 진안, 그래서 무진장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생태 청정 쪽, 전라북도 동북쪽이고, 그래서 그 인근에 완주, 또 전주, 이렇게가 생활권입니다, 서로. 그래서 완전 무진장. 어디 살아요? 완전 무진장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무진장 춥고요, 무진장 사람 없고, 무진장 공기 좋고 그런 곳입니다. 저는 한 98년도서부터 1998년도서부터 귀농 교육, 그 다음에 귀농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상담, 그런 사람들 교육, 그런 사람들 같이 귀농 운동 이런 거를 해서 한 지가 올해까지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진안이 귀농 귀촌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진안? 예. 굉장히 정보가 밝으시고요. 진안이 이 귀농 귀촌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제도나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요즘 창업자금, 집 수리비, 이사 비용, 집들이 비용, 그러니까 마을 간사제도, 이런 대부분의 그런 제도들이 다 진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해서 농림부 승인을 얻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1, 2년 잘 했다고 평가가 되면 농림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해라 하고 쫙 뿌려주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10년 넘게. 그럴 수 있는 거는, 진안은 사실 뭐 별로 좋은 건 없어요. 사람이 없고 깨끗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산이 많아가지고요. 너무나 산이 많아서 살기 힘듭니다. 너무 산이 많아요. 그리고 용담댐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용담댐이 또 그 산 많은 데 또 댐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강변면 옆에 좋은 논밭은 다 댐으로 들어가고, 땅이 없어요. 땅 80% 이상이 산이고, 용담댐을 없애고 나면 진안군이 서울시 면적의 1.3배입니다. 서울보다 1.3배가 더 넓은데, 서울은 1000만 명이 살고 진안은 2만 3천 명이 살고, 그러니까 읍내를 딱 벗어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길을 물어보질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있어야 뭘 물어보지.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한 20여 킬로를 찻길로 가도 교회 한 차가 하나도 없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죠. 사람이 떠니니까. 그런 곳인데, 진안이 왜 그럼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진안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그런 정책들이 진안에서 다 나가서 공무원들이 진안을 다 공부를 하고 다시 진안을 본받아서 다시 터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데는 진안은 약간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선 민간인 중에서는 귀농 귀촌에 16년 동안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은 민간인 중에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 진안군청의 마을만들기 팀의 박동원 계장님이라는 분이 12년 동안,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는 귀농 귀촌 업무만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은 진안의 박동원 계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 중에는, 현장이 아니고 이제 이론을 만들고 하는 연구원들 중에는 일본서 농학 박사를 받고 한국으로 온 구자인 박사가 12년 동안 진안에 있습니다. 구자인 박사는 제가 서울의 귀농운동 본부의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부터
후배들이니까 저희하고 다 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진안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스트로베일 하우스라고 아세요? 볏집으로 집을 짓는 스트로베일 하우스를 우리는 처음 호주 가서 배워서 처음 도입을 하는 사람이 또 진안에 있어요. 이게 진안은 환경 뭐 이런 것보다는 맨파워로 유명해집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안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점심 먹고 우리 뭐 의논하자 이러면 한 50명 정도, 다 40대까지. 그런 곳이 농촌에 거의 없습니다. 자, 박살하고요. 이 균형귀촌 그리고 철학과 갈대인데, 뭐 철학 그러면 개똥철학이냐 뭐냐 이건 맞습니다. 개똥철학이에요. 현장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들보다 먼저 귀농한 사람들이 겪은 일, 이런 걸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귀농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죠. 어디로 가냐? 봐도 야,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내가 여주 이천서부터 뭐 괴산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땅도 없고 갈 데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집하고 땅을 구해야지 귀농을 할 거 아니에요. 땅하고 집이 없으면 어떻게 귀농을 해요? 집과 땅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텃밭하고 소일하고 이러면 이제 행복해질 텐데, 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냥 도시생활 싹 정리하고 농촌을 딱 갈 텐데 그게 안 돼요. 땅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야, 특히 이런 거 옆에 계곡이 있고 이렇게 산이, 뒷산이 이렇게 뒤에 산이 딱 있어야 좋은데, 배산유수 뭐 풍수지 이렇게 다 좋은데 이 뒷산도 또 부규림이어야 더 좋아. 그런 데를 또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부규림 근처 싸고 풍광 좋은 땅. 자, 작년 한 해에 귀농한 가구 수가 3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작년 한 해 2명씩 쳐도 6만 명이 간 거죠. 공식적인 통계는 5만 7천 명입니다. 5만 7천 명이 귀농을 했는데, 자, 이런 걸 남겨놨겠어요? 5만 7천 명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데가 남아있겠어요? 이런 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땅이 딱 나왔어. 그 할머니가 거기 사시다가 그 할머니가 서울이 몸 불편하고 농사를 못 지으시니까 서울 있는 아들이, 돈 잘 버는 아들이 오세요 며느리도 오세요 해서 안 간다고 버텼더니 며느리가 3번을 쫓아와서 어머님 제발 모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시는 분, 그분이 살던 집이 이런 집이에요. 그분이 살던 집이 이런 집인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이 땅을 팔겠어요? 그 동네에 같이 살던 조카, 뭐 동생, 뭐 친척 이런 사람한테, 아니면 자식한테 그냥 네 땅 앞으로 해라, 그래서 나만 빌려면 줘라 이렇게 하고서 팔진 않죠. 이런 땅을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땅을, 아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을 싹 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런 땅 찾는데 합시고 그냥 놀러 다니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말 귀농귀촌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런 걸 다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퓨전 한옥이거나 황토로 흙도 지어야 돼요. 이거는 도시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도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퓨전 뭐 흙집이거나 뭐 황토 흙집, 뭐 나무로 또 한옥 이렇게, 왜? 워낙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사람을 좀 걸러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농촌에 가시면 하루 왼종일 흙에서 물르다 들어왔는데 뭘 또 흙집에 들어가자. 이거 담보지체예요. 6평짜리 흙집 지으려면 지금 싸게 지어도 땅값 빼고 4,5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4,500만 원 들여서 딱 지어놓고 찜질방이라고 뭐 만들어놓고 저하고 손가락 걸고 4개 해도 돼. 손에 장지지기 1년에 일주일 이상 못 자요. 그 방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데 황토방을 쓰는 게. 근데 집 전체를 황토방으로 지어. 황토하고 흙나무로죠. 흙과나무로. 이거에 계속 꽂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흙과 나무. 근데 흙과 나무로 집을 지으시면 남자분들은 3년 안에 골병도로 뒤집니다. 왜냐? 흙하고 나무는 붙질 않아요.
보기는 참 좋죠. 뭐 많이들 지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흙과 나무로 지은 게 아니고 안에 이미 결속을 다 하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황토 그 벽돌은 본드를 넣고 갖다 압착을 시킨 게 무슨 숨을 쉬어. 차라리 벽돌이 훨씬 더 낫습니다. 벽돌이 싸고 그 흙벽돌이 좋지 않아요. 그거를 진짜로 하려면 자기가 포크레인을 사서 황토를 사서 그 집을 썰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찍어내. 옛날로 그런 집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흙과 나무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은 나무가 습기를 잔뜩 먹어서 쫙 벌어지고 그럼 흙이 밀려나죠. 그랬다 겨울이면은 싹 고무라들어. 그럼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이렇게 틈새가 이만큼 벌어지면 그 사이로 벌레들이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그리고 들락날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문장 뭐 새콤을 해도 벌레들은 그리 들락날락. 조그만 벌레들이 들어오다가 1년, 2년 그냥 이제 귀농해서 좀 게으른 남자들은 손 안 대거든요. 집은. 아, 보기 좋잖아. 멋있잖아. 이런데 마루가 좀 삐걱대도 그냥 줘. 마루는 삐걱대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1년에 매해 봄마다 집 수리를 해야 돼요. 황토 흙집을 지으면. 근데 그걸 안 하면 1년, 2년만 지나면 조그만 날파리들이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길고 다리 많은 애들이 막 다녀요. 집에서. 방 안에 막 길고 다리 많은 애들이 막 다녀요. 점점 긴 애들이. 전설의 고향에서 보낼 만큼 긴 애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긴데 다리가 없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도 들어와서 이불 밑에 누우고 또 아이 들고. 애 재우려고 이불을 딱 들었는데 걔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야 이러면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이렇게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 같으면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어요. 사실 정말 숨 잘 쉬는 그 황토 방을 갖는다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있어요. 농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해? 그냥 창문 열어. 창문 열면 시원한 공기, 아주 좋은 공기 다 들어와요. 그리고 흙집이 흙집을 한 그 기둥나무에 곰팡이가 딱 쓰면 그 곰팡이를 저걸 못해요. 관리도 못해요. 그러면 야 옛날에는 다 어른들 흙집 짓고 이러고 살았는데 우리 옛날 시골 초가집 얼마나 했어요? 초가집을 하면 어르신들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생각나잖아요. 저 살던 집이 딱 방 2개 저 국민학교 4학년 때 촛불이 들어오는 동네 사람들이고 옥방하고 요 방에 그냥 뭐 아랫목은 새카맣게 타고 윗목서부터 점점 타고 옥방은 또 고구마가 다 차지하고 저 누나 형들은 거기 올라가서 개뼈듯이 자고 우리는 아버지 밑에서 서로 발 집어넣으려고 댄스를 하면서 자고 이랬잖아요. 그런데도 곰팡이가 안 폈어. 옛날 흙집들은. 왜 그랬어요? 매일 여름에도 밥을 해야 되니까 매일 구두를 떼고요. 매일. 그 때문에 그 뜨거운 연기와 이게 다 말려줬기 때문에 훨씬 오래 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매일 불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매일 불 떼려면 나무가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야 그럼 옛날 양반집들은 뭐 아짜형 구들에 뭐해 뭐 그럼 어떡하냐? 그건 자기가 안 했잖아. 마당새가 했잖아. 그걸 생각해. 그럼 일꾼을 하나 두시라니까. 나무만 해는 애를 데리고 가요. 귀농할 때. 그래서 너는 우리 집 내가 황토로 구들 지어놨으니까 나무만 해라. 그래서 불만 떼라. 계속. 여름에도 눅눅해지지 않고 계속 불만 떼라. 겨울에 보일러 가지고는 방바닥만 데우는 물로 데우는 보일러로는 기둥 위와 한옥 위에 있는 나무 석달에 한옥 위에 올리는 한자 이상 올려야 되는 흙 이런 거를 습기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보기 좋은 것만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농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벌어서 귀농하자 이러서 귀농하려고 한 1, 2년 돌아다니다가 아니야 비싸. 자기가 버는 돈보다 값이 훨씬 더 올라요. 또 못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텃밭 머릿속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 토끼오리 그리고 그냥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애들도 이제 가끔 다녀가고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죠. 평당 10만 원쯤이면 될까? 이런 땅을 이제 찾으러 다니시는 거죠. 평당 6, 7만 원짜리 땅을 가서 보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사기꾼이지 이런 걸 가서 팔아. 좀 번듯하고 너 괜찮아. 얼마야? 20만 원, 30만 원. 집 지을 수 있어요 여기다? 다 지을 수 있다랍니다. 땅 파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집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 말 믿고 땅 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리고선 이게 또 문제인데 땅을 한 500평만 있으면 된대요. 귀촌하시는 분들 생각이죠. 요새 젊은 분들도 농사 안 하고 귀촌하면 많이 합니다. 저도 귀촌을 하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왜? 그러면 지역에 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 참고로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65살입니다. 65 이하는 다 애들입니다. 농촌에서는 65이 청년회장이에요. 농촌에서 살기가 제일 힘든 나이가 65세에서 75세까지 10년. 왜? 분명히 노인이죠. 법적으로도 노인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손녀가 있으니까 분명히 노인인데 노인 대접을 안 해줍니다. 아무 데서. 왜? 경로당에 가면 80 넘고 87, 8, 90 넘은 외삼촌, 뭐 이모부, 작은아버지가 아직도 다 살고 계시는데 그 앞에 가서 다리 뻗고 내가 75인데 담배도 못 펴. 기수야 물 좀 떠와라 그러는데 75이야? 일어나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게 농촌 현실이에요. 65세 이하가 농촌에 가면 처음부터 농사를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농작물을 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 귀농을 해서 뭘 하겠다 이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해서 뭐 내가 사과 농사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요즘 아주 도시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사과꽃, 향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과밭을 하고 싶다, 사과 농장, 사과과수를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예로 자기가 차를 타고 쫙 가요. 지나가다 장수, 군 이런 데를 싹 지나가면 사과밭들이 좀 많죠. 저 포항 쪽으로 가도 그 아래쪽으로도 많고 쫙 차를 타고 싹 지나가면서 사과밭을 쓱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 총 한 2, 3초, 3, 4, 5초 지나죠. 그러면 저 사과의 품종은 뭐고 저 사과의 품종은 뭐고 오늘이 8월 28일인데 사과 크기가 저 정도고 불 끄는 게 저 정도면 적구하는 시기를 늦춘 사과다. 저거는 한 20kg 한가 팔아봐야 2만 원 못 받는 사과. 이렇게 딱 차 타고 2, 3초 내에 지나가면서 그걸 딱 볼 줄 알아야 사과 농사에서 밥 벌어먹고 살아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 40년 동안 사과 농사만 지은 사람도 푹푹 나가자버리고 가격 등락 때문에. 근데 먹어보기만 했던 사과를 가지고 먹는 사과가 이 품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맛있다 달다 시다 뺏기 모르는 사람이 사과 농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 정도면은 농촌이 이렇게 사람이 없어지지 않죠. 누구나 다 돈을 벌었을 테니까. 제가 보내드리니까 제일 먼저는 농업보다는 귀촌, 우선 농촌의 터를 잡고 그 다음에 지역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지역에서 제일 잘 되는 거 이런 걸 딱 선택해서 그때부터 10년간 진짜 개 고생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10년 후에는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앞서갔습니다만 집도 또 이렇게죠. 넓은 창이고 30평이 기준입니다. 지금 도시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집이 30평이야. 이것도 왜 아파트 30평을 생각해요. 30평보다 좁으면 애들 와서 못 자네. 근데 농촌에서 30평이면요 로봇 청소기 2대 있어요. 청소하다가 허리 부러져요. 청소할 시간이 없다니까. 청소를 할 시간이 없어요. 농촌에 가서 살면. 그러면서 뭐 처음엔 영화 감상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와인바에다 서재 침실에서 별이 보여야 되고 뭐 탁 들어오는 침대에서 지붕을 또 뚫어. 그냥 나가서 보라고 나가서.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별이 그렇게 많아요. 시골 가면. 근데 왜 그걸 뚫고 난리 때
겨울엔 또 추워 뒤집다 뻘뻘 뛰고 뚫어놓고 나서는 물 샌다고 또 여름엔 말리고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뭐 평당 뭐 인테리어하고 어쩌면 돈이 1억 5천만 있으면 됩니다. 땅 한 1억 사고 땅 한 1억 정도 5천에서 뭐 1억 5천 1억 2억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금방 3억 됩니다. 3억 이상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요거 다 했어. 그럼 이제 귀농 준비 끝. 아, 내가 집도 짓고 땅도 해서 조경도 어느 정도 해놓고 텃밭 다 해놨다. 이제 농촌 가서 뭐 하고 이제 슬슬 소일거리를 한번 살지. 소일거리. 이게 말일거리는 아니고 개일거리도 아니고 소일거리. 이게 이제 귀농 귀촌 준비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엔 이렇게 딱 준비를 끝내놓으면 이게 딱 머릿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즐겁게 살자고. 정말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내가 이제 잘해줄게. 그래서 난 사실 도시에서 몇십 년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제 좀 한가롭고 여유있게 여생을 보내자. 농사는 못하지만 텃밭 좀 하고 여기서 남은 거 우리 먹고 남으면 뭐 동생네들하고 누구네 오면 주고 뭐 난 연금도 좀 있고 뭐 상가 이런 거 소득 세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겠지. 이게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귀농 준비에 모든 거의 함축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뭐 아 이제 이렇게 하고 살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이게 좀 전까지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없죠. 뭐가 아무 잘못된 게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 말 있죠. 한국 속담이 참 좋아요. 꽃놀이도 3번이면 끝이다. 귀농해서 아무리 집을 잘 짓고 아무리 조경을 잘 해놓고 뭐 집 앞에다 연못을 만들고 뭐 골프 연습장을 만들고 알고 있는 한 무슨 개 지랄을 다 해놔도 3년 지나면 30이야. 할 게 없어. 할 게 3년 지나면. 근데 예전처럼 한 평균 수명이 65쯤 돼서 회갑 지나고 61 한갑잔치 하고 한 4, 5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편히 살다가 60 대여섯쯤에 죽으면 그러면 이렇게 살면 정말 좋죠. 그 옛날 시절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몇이에요? 80.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합쳐서 평균이 80입니다. 왜? 여자 84시고 남자가 76이에요. 76.9세고요. 77이죠. 평균 나이가 80인데 80은 오늘 태어난 애가 80년을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80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80을 산다. 그 안에 10명이 태어났어. 근데 그 안에 한 명만 뭐 중간에 잘못돼도 얘들은 평균 나이를 엄청 까먹는 거거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8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뭐 감기도 걸리고 치질도 걸리고 다 낫고 저처럼 오늘 말벌에 쏘여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뒤져요. 시골 가요. 시골로 가 있으면 정말 안 죽어집니다. 60살을 기준으로 하면은 20년은 기본이야. 평균이니까. 근데 농촌에 가서 어느 정도면 그냥 웬만하면 30년 더 사죠. 60에 내가 농촌으로 들어가면 30년 더 살아야 되고 아주 재수없으면 40년 사죠. 근데 40년 동안 소일거리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40년을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 이후 40년은 아무 준비를 안 해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땅에만 미쳐. 땅 집에 땅 집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게 귀농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을 싹 버리셔야 돼요. 사람 스스로가 못 살아. 우리 이거 뭐 잠깐 짚고 넘어가면 건강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뭐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째. 그렇죠. 뭘 끊으면 제일 먼저 죽어.
공기죠.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좀 공기가 너무 서서히 사람을 병을 들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지만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첫째 요소는 공기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그 산소를 핏줄이 온몸으로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물이죠. 물을 끊으면 남자는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여자는 열흘 삽니다. 훨씬 끈질기죠, 여자가. 환경 적응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종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한 42,000배 정도 우수한 동물이에요. 훨씬. 근데 이건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산업사회와 이 전쟁을 하는 이런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여자들이 억눌려서 살고 있는 건데,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뭐 지금도 이미 역전이 거의 다 돼 있지만 거의 여자들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회가 다시 돌아오고. 그게 뭐냐? 제일 간단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친척 중에 가장 친근한 친척 이름은 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모예요. 다 이모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모는 다 음식점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점은 다 이모가 해요. 고모가 하는 거, 숙모, 고모는 보지 못했어요. 다 이모야. 이모하고 삼촌이 다 식당을 해요. 이게 뭐냐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건 이미 그 영향력을 엄청 받고 있다. 모계 사회로부터 다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가속화돼요. 남자들이 이게 싫어서 전쟁을 해요. 그러면 다시 남자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이런 역사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공기, 물 다음에 먹는 거. 농촌에 가면 먹는 거는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좋은 걸 얻어 먹어요. 옆집 할머니가 주기도 하고 옆집 사람들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가지고 온 거 그 동네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에서 난 달걀 그런 거 얻어 먹고 이러면 먹는 것까지도 제일 중요한 공기, 물, 먹는 거 다 해결되고, 그 다음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운동은 농촌에 가 있으면 노동이 저절로 되죠. 그걸 이제 운동으로 승화를 시킬 필요는 있지만, 스트레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해요. 모르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 이 나무하고 스트레스를 자기가 스스로, 야 앵두나무야 너는 왜 열매를 안 맺니 이러면서 앵두나무 미워하고 이런 몰라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이 훨씬 적어요. 이렇게 환경이 농촌에 가는 순간 이런 환경이 쫙 조성이 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